프레쉬입니다. 저희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이 안 깬 듯 뭔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어제는 간만에. 뭉클 오프라인 모임을 네, 오랜만에 했습니다. 어제도 한 7명 정도 오셨죠?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예. 어제 술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사실 많이 먹은 건 아닌데 네. 술을 너무 안 먹다 먹어가지고 요새 그리고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셔. 네.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 어제 또 이제 좋은 술들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네,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마셔서 오랜만에 저도 취했습니다. 많이 좀. 취했어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취했어요. 확 올라오더라고. 그게 약간 독주예요. 소주 네. 중에서도 약간 도수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 확 올라오더라고요. 예. 잘 아무튼 먹었어요. 덕분에 정말 재밌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 뵙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예. 아니 그리고 어제 HJ 킴님이 너무 귀엽게 취해가지고 정말 귀여웠어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H.A. 킴님이 원래 술을 잘 안 드시는데 음. 어제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 아니,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맨날 취했다가 내가 좀 덜 취한 나는 많이 취하진 않았잖아요. 네. 안 취한 상태에서 취한 사람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 취한 사람들 이렇게 수다 떠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재밌고 네. 유쾌했어요. 예, 통통님도 어제 와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이런저런 또 선물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리라우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리라우님, 아직 안 오셨구나. 리라우님 건강 좀 케어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병인 것 같더라고요. 관리 꼭 잘하시고, 저 회비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그냥 네.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네. 어제는 합의를 선물을 너무 많이 갖고 오신 주셔가지고. 분들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또 막 사갖고 들어오시고 먹을 것도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제는 저희 둘이 그냥 퉁치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이 그냥 대접해 드린 거고 저희가 오히려 받은 게 더 많고. 네네. 어제 진짜 귀여운 선물 그거 보여드리고 싶다. 엄청 귀여운 선물을 저희가 받았는데 네. 여기 이게 전원 선은 연결해야 되는 거라 보여드리기가 좀 또 힘드네. 나갔다 아무튼. 들어오려니까 귀찮아요. 예. 또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또 네. 어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중간에 깜짝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저희는 늘 그렇듯이 일요일 뭉클래쉬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 좀 잘 안 들어오시네. 예. 이제 연말이라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예. 다들 모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요즘은 집회들도 다 나가셔야 되고. 예, 어제 또 많이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정말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시고 헤어 빠질 결심님, 돌팅이님, 산들바람님도 네,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소리에 문제 없으시죠? 저희가 오늘 핸드폰을 또 이거 촬영하는 휴대폰을 또 바꿔가지고 네.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명은 잘생겼다고 그러고 한 명은 못생겨서 선물이 안 궁금하대. 아니 왜 다들 소리 문제 없다. 네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소식은 요새 너무 명태균 뉴스가 많아가지고 우리 대통령 부부 뉴스가 많아가지고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우리 소장님이 조금 작년만 해도 사실 이 이슈의 전문가였습니다. 맞아요. 네. 철도 노조 그리고 서울 지하철 노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철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역 갈 때 기차 타죠. KTX도 타고 무궁화호도 타고 그런 철도 노조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 노조가 모두 총파업을 하기로 네.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5일부터는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하고요. 12월 6일에는 서울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 이게 보도가 잘 안 나오는 와중에 그래도 어쨌든 철도 지하철 파업은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보도가 나오긴 나와. 그런데 너무 보도가 조금 나오니까 원래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게 파업은 민폐로만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보도량이 줄어버리니까 그나마 나오던 조금이라도 파업 왜 하는지 알려주던 보도는 싹 사라지고 파업 대란, 민폐 파업 이런 보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일색이에요. 그런 보도 일색.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이거를 또 오마이뉴스가 11월 28일에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그 철도 노조 지하철 노조 위원장이신가? 그분이 이제 직접 써주신 기고문이고요. 물론 이제 철도 노조 당사자의
기고니까 네. 그분들의 이제 입장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왜 파업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보도가 너무 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네. 근데 소장님 작년에 보셨잖아요. 이게 사실 작년이랑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파업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대충 예상이 가지 않으세요? 네, 뭐 늘 얘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나옵니다. 외주화. 그러니까 사실 외주화라고 하는데 이 민영화예요. 거의 회사를 쪼개가지고 예. 하는 거죠. 외주화 그러니까. 시키는 건데 옛날에는 그냥 외주화 그러면은 이게 졌잖아요. 그 싸움에서 한번 정부가 졌어요. 이 민영화 한다라고 해서 철도 민영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게 일본이 철도 민영화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일본 기차가 엄청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철도 민영화 싸움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정부에게. 그 대표적인 게 맥커리가 그래서 나갔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겼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제는 철도 민영화랑은 라는 못하겠으니까. 말을 하면은 예.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쪼개가지고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예. 이 철도청이. 그래서 KTX 이런 데서 전부 다 너무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다 왜 싸우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잡해요. 네. 예. 그 국민들이 복잡하니까 저것도 왜 저래? 뭐 너무 그거를 뭐 KTX도 두 개나 있잖아요. KTX하고 STX하고 막 이렇게 있고. 그것도 사실은 나눌 이유가 없어요. 말을 하려면은 뭐 부산행 KTX 뭐 STX를 어떻게 하라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새 지하철 노조나 철도 노조가 좀 아이디어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법적인 분쟁을 불사하고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지금 근데 하고 그렇게 있어요.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이게 철도,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이제 서교공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서울 공사예요. 철도도 당연히 이건 철도는 국가 기관 사업입니다. 네네. 철도청이고 국토부가 관리하죠. 그런 것들을 민영화하겠다고는 못 하겠으니까 노선을 잘라서 민영화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기발합니다. 기발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 문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쪼개서 민영화를 하고 있다. STX, KTX가 작년에 화제였습니다. 언론 보도 잘 안 돼서 저희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참 우리 작은 채널이지만 열심히 했는데 나눌 이유가 없거든요. 기차가 똑같아요. 네. 심지어 일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나눠놓고 회사를 다르게 해가지고 STX 쪽은 거의 안전인력 같은 거를 다 외주화해버리는 방식이죠. 네네. 그래서 아주 중심적인 안전 업무는 물론이고 거의 운영 자체를 민영화하려는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파업을 했었던 건데 그것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더라고요. 변한 게 없는 상황이고 오늘은 지하철 얘기를 이제 주로 해드릴 겁니다. 예,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맥커리의 9호선. 이게 맥커리가 져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네네. 오늘 보니까 그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더만. 아 그래요? 맥커리가 아닐 뿐이지 똑같이 민영화 수순이에요. 9호선은. 그것도 지금 지하철 노조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차근차근 해볼 거고요. 네. 민영화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민영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요? 채용 승계. 그러니까 잘리지만 않으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뭐가 나쁘냐. 예를 들어서 요금 올리는 건 시민들한테 나쁜데 너네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노동자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안전도 위험해지고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 민영화를 하면서 사람을 안 뽑아요. 왜냐면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돈을 아끼려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네네. 그러려고 민영화하는데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노선은 점점 늘어나요.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조금 있으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지만 아직 그래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막 노선이 엄청 많아져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많이 되니까. 노선은 엄청 많아지는데 사람을 안 뽑아요. 그리고 늘어나는 노선을 쪼개기 위해서 민영화해. 네.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11월 18일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노선은 많아지고 계속 기차도 많아지는데 왜 사람도 안 뽑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새 저 이거 너무 놀랐는데 2인 1조를 안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운전하시는 분들 원래 2인 1조 너무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2인 1조도 못 하고 있대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11월 18일날 이미 최소한의 규정들을 지하철 운행과 관련된 규정들을 지키면서 하는 준법 투쟁 있죠. 이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날 많이 문자도 받고 했는데
이날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네, 서울에서 많이 받았어요. 서울 철도 노조가 지하철 노조가 태업을 일으켜서 맞아. 지하철 운행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게 태업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태업이 아닙니다. 태업은 의도적으로 태만하게 근무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규정을 다 지킨 거예요. 불법 투쟁이라고 예.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태업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리고 보도도 다 그렇게 보도가 나갔고요. 예를 들어서 운행 중 차량 고장이 나면 무조건 일단 중지시키는 거. 그리고 차량 끼임, 승객 끼임 등을 우려를 해서 그 문 여는 시간, 정차 시간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것. 원래는 너무 늦어지니까. 왜냐면 사람 많이 타고 그러면 늦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역에서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딱딱 정차 시간 지키고 이런 걸 했을 뿐인데 태업이라고 이제 엄청나게 보도가 돼버렸던 것이죠. 근데 나는 예. 솔직히 원래 그런 걸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싶어.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거를 안 지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어쩔 때 보면은요.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 닫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어쩔 때는 물론 그 다음 차가 오니까 그런다고 자기들은 이제 그러는데 이 시간이 안 된다. 그렇지. 지금 그러시잖아.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를 우리가 너무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날 저는 정말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그날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평소보다 나도. 뭐 끼케야 한 네. 뭐 5분 정도 나 늦게 되게 왔나? 걱정하고 나갔는데 네. 별로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오히려 서울 석유공이 그리고 코레일하고 석유공이 재난 문자 보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민폐로 느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찍으니까.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불편이 없었는데 일부러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네. 시민들이 과하게 느끼라고. 사실 되게 나쁜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일단 벌어졌고요. 그리고 12월 5일, 12월 6일 총파업을 지난 28일에 선언을 했더니 이제 또 언론 보도와 이 코레일 측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이런 데에서 또 엄청나게 보도자료 내고 보도를 낸 거죠. 지하철 대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뭐 아까 헤어 빠질 결심님께서도 서울 갈라 그랬는데 못 가겠다. 사실 이런 필수 분야는 필수 노동자들을 남겨놓게 돼 있어요. 예, 파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지연되거나 열차량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서울에 못 올라오실 정도는 아닙니다. 예, 12월 5일, 6일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총파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최근에 철도 노동자들이 계속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6월 9일에 연신내 지하철역에서 전기 설비를 점검하던 지하철 노동자가 감전사이고요. 한 달이 지난 7월 17일 삼각지역에서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던 지하철 노동자가 역시 감전사이고요. 8월 9일 새벽 2시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국토교통부는 서울 3호선 감전사고를 일으킨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지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 기획재정부 안전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오히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 특히 네네. 사람을 안 뽑아주고 맞아요. 외주화를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신내 그거는 특히 사람을 제대로 배치를 안 해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맞아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네. 이미 퇴근한 사람을 밤 시간에 부른다든가 아니면 연장 근로를 하다가 다 발생하고 있는 문제. 특히 2인 1조 같은 거 못한다. 심지어는 이거 기관사들도 지금 2인 1조, 3인 1조가 잘 안 되고 있대요. 네. 심각한 문제고요. 코레일은 이미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 보수, 전기 유지 보수 841명, 운전과 역무 업무 589명, 총 1,566명을 아예 줄여버린, 그러니까 해고하거나 외주화를 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거 작년에 이것 때문에 파업을 한 건데 이거를 겨우겨우 그때 타결을 했어요. 조금 더 논의해서 노조 입장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근데 그때도 철회는 안 하고 논의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조가 꾸역꾸역 타결을 해서 파업을 접은 건데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발전이 없다 보니까 올해 또 지하철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를 하겠다. 심지어 그 분야가 차량 정비, 시설 유지 보수, 운전이에요. 우리가
시민들이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 보수, 운전하시는 분들은 나라가 관리한다는 믿음하에 지하철과 철도를 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무려 1,500명이나 줄이거나 외주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영혁신 추진 계획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냐? 2026년까지 2,2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이미 외주화 등으로 380명을 감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외주화, 그러니까 말이 외주화지 하나하나 원래 서울시나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안전 관련 분야를 쪼개서 자회사 분리 네.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민영화죠. 네. 예, 그런 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좀 놀랬던 것은 9호선 문제예요. 9호선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2012년에 맥쿼리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네. 맥쿼리는 전형적인 투기 자본입니다. 네네. 투기 자본인데 맥쿼리가 이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권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때부터 민영화가 이미 논란이 컸어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 민영화 할 때는 서울시가 그냥 봐줘. 이거 또 이명박 정부 때니까 네. 그냥 봐줬단 말이에요. 그때 요금 인상 안 하겠다고 가져갔거든요, 운영권을. 그런데 웬걸 2012년에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때 법정 다툼 끝에 서울시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맥쿼리가 가져갈 때 요금 인상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한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승소하지, 서울시가. 그러니까 맥쿼리가 진 거죠. 요금 인상을 겨우겨우 막았어요. 그랬더니 맥쿼리가 아주 비싼 값에 이 서울시 9호선,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을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보생명하고 하나생명이 대주주가 됐어요. 네. 그리고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져가는 방안으로 대주주가 바뀝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또 바뀌어가지고요. 부산은행이 서울 9호선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9호선이 원래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역으로 연장이 됐어요. 내가 요즘 그거 많이 그런 거 타고 다니는데. 예, 연장이 됐습니다. 이 연장 구간은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기존 노선은 부산은행이 최대 주주로 이미 민영화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연장된 구간은요 또 다른 놈이 가져갔어. 이거 한 호선을 9호선 하나인데 또 노선 연장된 부분은 또 다른 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서울교통공사 안에 있는 사내 독립법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서울교통공사가 결국은 운영한다는 거 아니야? 공적 관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9호선 운영 부문이라고 사내 독립법인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공적 운영이 아니에요. 이름만 사내 독립법인이지 말 그대로 독립법인이라 가지고 서울교통공사가 이 9호선 연장된 노선의 그 운영을 별도의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안에 사내 독립법인이에요 했는데 그 독립법인이 또 위수탁을 주는 거예요. 위수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영화예요. 눈속임이죠. 서울교통공사 안에 독립법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알고 보니까 위수탁이다. 그래서 비밀리에 숨겨진 민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지 근데 그렇게 그런 황금 그거를 가져간 놈이 누구야?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되게 신기하네. 예. 진짜 알짜배기고 자기가 손 안 대고 그 최고의 그거를 자기가 이제 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 위수탁 계약서 안에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전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최대한 그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한테 뭐라 그럴까 약간 수익을 안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서울시한테 돌아오는 그 서울교통공사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인력을 뽑지 말라고 거기 안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노선은 연장이 됐는데 사람을 안 뽑아.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 이런 일들이 사람이 없어서 벌어지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신논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고 가스 누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논현역에 연락을 취했지만 신논현역을 관리하는 직원이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9호선은 단 3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무려 13개 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역사에 일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떤 신고를 받고 뛰어갔더니 역무원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노선을 쪼개서
심지어 그거를 위소탁 계약으로 회사를 팔아먹는 이런 방식의 음성적 민영화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 좀 이해가 네. 안 가 지금. 나 머리가 나쁜가 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사람을 안 뽑아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을 뽑는 것도 걔네 그 민영 아까 그 말한 그 이상한 사장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자기 돈으로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는데 네. 저도 구체적인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가 계약을 맺을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계약을 한대요. 그런데 인력을 뽑지 않도록 계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서울시 잘못이네? 서울시 잘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수탁 계약이라는 그 형태, 네. 거의 민영화나 다름없는 형태도 문제인데 서울시가 그 위수탁 계약하는 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 안 뽑아도. 그러면은 이 파업을 지금 요구하는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철도노조는 이 요구를 누구한테 하는 걸까? 서울시한테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한테? 네. 왜냐하면 서울시가 위수탁 계약의 당사자니까 서울시가 계약을 맺죠. 그건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마음만 잘 먹으면 사실 애초에 위수탁 계약을 안 맺으면 제일 좋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은 좀 공적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압박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서울시가 오히려 돈 많이 벌으라고 인력과 예산 이런 거를 알아서 막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심지어 그거는 국민 돈으로 지었다니까 연장 노선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서해선에 소시 원시 구간이 있대요. 소시역에서 원시역까지 가나 봐요. 이것도 당연히 나라 돈으로 지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어요. 근데 코레일이 운영하고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민자 투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금으로 지은 건 아니고 민자 투자를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예, 민자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권을 민간업체인 이레일이라는 회사에 줘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형태가 똑같아요.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웃긴데 운영권을 가진 민간업체 이레일이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을 위탁해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그거를 받았으면 지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또 서울 서해철도라는 회사에 또 재위탁을 하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인력을 안 뽑으려고.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야 사람 뽑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뽑아도 그 사람 그 노동자를 책임지는 주체를 따지기가 어려워. 네. 왜냐면 위수탁을 해줬으니까 그럼 원청이 어디야 도대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교통공사는 우리는 아닌데요? 그리고 운영권을 가진 민간업체 이레일도 우리가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위수탁 방식으로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요. 거기다가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심지어 사람이 너무 많이 안 타서 문제라는데 4개의 역을 단 한 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인화는 실제로 돼 있는 나라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 무인화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이미 해외 사례에서 확인이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노선은 늘어나가고 있는데 사람을 뽑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을 뽑지 않으려는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위수탁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월 5일, 6일 예정된 철도노조 그리고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10월 29일에도 12구 때도 이태원에 영무원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써서 그 사람이 부족해서 원래는 사람 영무원이 있으면 통행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두치가 딱 앞에다 똥을 싸놔가지고 눈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냄새도 납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짱 짜증나게. 예, 아무튼 똥을 싸놨어. 네.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래서 네,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왜 이 오태훈이래 내가 오세훈 시장의 이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서울교통공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시 기관이니까 서울시가 관리 감독 그리고 운영을 제대로 하면 사실 공적 역할을 많이 부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람도 좀 많이 뽑아라.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되게 보수적인가 봐. 예,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자기 사람을 안 뽑아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뭉크래쉬도 사람을 더 그러니까 고용해요. 사람을 또 뽑아. 저희 집에 지금 진주도 있고요. 진주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아무도 지금 똥을 치울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다들 네. 방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태엽입니다. 여기는 태엽이 맞아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예. 아 진짜 웃기다. 아무튼 그렇게 좀.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생각났어. 지금 철도노조 때문에 뭐 하나 봤던 게 있었는데 이거 보고 잠깐 얘기할게요. 아까 열어놨어. 짠. 똥치우러 나오셨습니다. 네. 그 감미연 이거 보고 내가 빵 터졌거든요. 이분은 왜 저런 말을 써가지고 괜히. 아니 감미연이 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래요? 내가 이제 보여줄게요. 이제 감미연이라는 연예인 가수가 있잖아요. 있죠? 예. 베이비복스 옛날에 했던 네. 베이비복스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글을 쓴 거예요. SNS에다가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읽어줄게요. 태엽이라고 제 시간에도 안 오고 난 자꾸 역을 지나치고 정신이가 나갔나 2번이나 지나쳐서 약속에 1시간이나 늦어버림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돼 이렇게 자기가 쓴 거예요. 네. 근데 태엽이라고 제 시간에도 안 오고 근데 이건 태엽을 탓하는 글은 아니네. 난 자꾸 예. 역을 지나치고 자기가 지나쳤다는 내가 거네. 지나쳤어. 정신이가 나갔나 나 자신을 탓하는 나를 거야. 자책하는 글이네. 2번이나 지나쳐서 약속에 1시간이나 늦어버림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을 가지고 언론들이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씹어댔냐면은 이거를 이제 철도노조를 탓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도 이렇게 불편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목들이 아주 가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말이 돼? 지하철 타고 가던 감미연 분노한 이유. 이게 한국경제의 보도고. 분노가 아니고 자책을 했구만. 왜 그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외국 보도다. 정신 나갔나? 감미연 지하철 태엽의 분통. 감미연 지하철 태엽 분통. 정신 나갔나? 약속 1시간 늦었다. 뉴시스. 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정말 감미연이 미쳤구나. 나도 아니 어떻게 그래 지금 저도 자기 지나가면서 이 얘기하잖아. 기사를 보는 바람에 감미연 씨가 아유 또 좀 나쁘게 썼나 보네 이러고 지나갔죠. 그죠?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제목을 붙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컷뉴스도 약속 1시간이나 늦어 감미연 지하철 태엽의 불편 반응. 제 시간에 안 오고 지하철 탄 감미연 태엽의 답답함 호소. 이게 제일 점잖은 거야. 이거 어뷰징이네 어뷰징. 그러니까 응. 제대로 확인 안 하고 SNS 안 보고 다른 데서 쓰니까 그냥 어뷰징했네. 응. 예. 근데 연합뉴스 TV도 감미연 철도노조 태엽으로 약속 1시간이나 늦어. 감미연이 쓴 거는 내가 1시간이나 늦은 건 내가 정신이 나가서라는 거야. 왔다 갔다 잘못했다는 거야. 2번이나 놓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내가 그럼요. 또 놓치고 막 이런 저는 이럴 때 수원행 있잖아요. 타야 되는데 인천행 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미연은 완전히 억울한 억울하겠다. 거야. 나는 딱히 태엽을 탓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언론이 참 오랜만에 또 물론 거의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겠지만 정말 사고를 쳤네 이번에. 그렇죠. 감미연 씨가 고소해야겠는데 이거는 명예훼손이야. 아니 그렇긴 한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글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감미연 정도 된 물론 연예인이니까 또 막 또 하는 것 막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글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또 막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 가지가지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이건 진짜 웃긴다. 그죠? 맞네. 나도 속았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11월 18일인 것 같은데 네, 되게 태엽했을 보도가 때 많았어요. 태엽이라고 문자 보냈을 때 나는 이거를 그날 읽었거든요. 근데 감미연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머 감미연은 이렇게 안 썼는데 왜 보도가 다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골 때린다,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나? 왜 제목이 이렇지? 왜 노컷뉴스 왜 이렇게 썼지? 이해가 안 가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거야. 감미연 씨 인스타그램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싸우지. 야 어뷰징해서 그래 어뷰징해서. 그러니까 다 아니 그리고 약간 일부러 그러는 거지. 사용하고 그렇게 쓰기 맞아. 악의를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우리 언론사들의 머릿속에는 이 노조에 대한 혐오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노조 욕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태업을 해? 이런 게 뿌리 깊게 무의식에 박혀 있으니까 감미연 씨가 그렇게 안 써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야 이거 심각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지금 아직 안 떴는데 제가 이번에 그 YTN 예. 정우성 너무 얘기했잖아요. 걱정되죠 지금. 아니 안 걱정돼. 이미 나갔어. 보도 네. 나간 건 아니 보도가 아니고 방송 나간 거 인터뷰가 들었어요. 나갔죠. 예. 근데
많이 잘랐어. 아 근데 길긴 길더라. 되게 많이 제가 옆에서 잘랐어. 들었잖아요. 길긴 길어. 근데 이제 제가 YTN 그 라디오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YTN 라디오를 좀 길게 녹음을 했더니 자기들 맘대로 많이 잘랐더라고. 근데 자른 이유가 내가 보니까 그 정우성이 제가 녹음을 좀 미리 하거든요. 네. 요번 주에는 특히 걔네가 일정이 안 돼가지고 좀 미리 녹음을 네. 했어요. 근데 정우성이 청룡영화제에서 막 얘기를 많이 대국민 했잖아요. 사과했죠. 네. 그래가지고 좀 내가 말한 게 좀 맥락에 안 맞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뒷부분을 좀 많이 잘랐어요. 그런데 특히 내가 한 말 중에서 그 정유라 발언을 네, 인터뷰한 심각해, 거 진짜. 그거는 이제 자기들 생각에 되게 괜찮다라고 아, 그럼, 생각했나 봐. 네. 고기를 많이 살렸더라고. 근데 그게 핵심이야. 언론이 그걸 얼마나 받아쓰고. 근데 이제 정유라 발언 한 부분 거기만 이제 살려가지고 보도를 이제 보도해서 이렇게 나갔대.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거는 별로 안 걱정돼. 거기는 괜찮아. 아 그리고 그 몇몇 정유라 씨 같은 몇몇 아주 극우적인 극우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참 그래. 남의 사상이라 이렇게 욕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막 목소리 크게 외치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막 혹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은 아니요, 분들이 근데 정유라가 또 그러고 나서 또 지금 또 발언했거든요. 또 난리 났어요. 또 발언했는데 또 그것도 어뷰징 또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우리 언론이 문제야. 그러니까 대다수 언론이 국민들은 문제. 제가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은 뭐 남이 아니 그리고 양육비도 다 준다 그러는데 뭐 남의 세상을 그렇게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 약간 이런 반응을 주변에서 좀 많이 봐가지고 네, 네. 아무튼 예. 난리가 납니다. YTN에서 이 정우성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테러를 가하고 있는 언론과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YTN에 또 비평 인터뷰 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거 얘기하니까 내가 뭉클 홈페이지 관리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아 또 한번 올려야겠네요. 네네. 아무튼간에 다음 소식 재밌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돌팅이님 재밌다. 예. 잠깐만요. 고3 때 상지대학에 원서 내려고 버스를 탔는데 거길 돌아서 오는 버스였고 그래서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그 노선 그대로 거꾸로 도는 버스였다. 결국 원주 시내를 2바퀴 돌고 원서를 냈다. 그 댓글로 대화 소통 좀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잠깐 돌팅이님 너무 웃기다. 근데 사실 저 민원년 다닐 때 제가 진짜 정말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거꾸로 막 그러니까 지하철을 막 못 타는 거예요. 지하철 갈아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걸 막 타고 그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정말 귀신에 홀렸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치매가 걸렸나? 왜 이렇게 길 못 타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자, 정유라가 뭐라고 막 이러셨는데 진짜 제가 요번에 그 정유라 발언을 그 싫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싫은 언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정우성을 되게 막 욕했으면 좋겠는데 기자들이 내가 욕할 수는 없는데 누가 좀 욕해주길 기다렸다가 정유라가 그런 말을 하니까 와 됐다 정유라 말을 싫자 그러고 정말 그걸 기다리다가 엄청 빠르게 정유라 말이 나오자마자 그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정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언론사가 거의 한 38개인가 막 되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했어요. 그 정유라의 그 발언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유라가 한 말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긴 유튜브니까 그대로 발언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첫 자식이 될 텐데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까지 그냥 그대로 다 보도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첫 자식이라는 말을 굳이 걔가 왜 하면 그 정유라가 말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지만은 그걸 보도에 그대로 넣는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제 선물 받은 어제 통통님께서 선물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사이즈도 딱 맞고 너무 예쁘네. 예쁘죠. 크리스마스 하는 그 방송하는 날 특히 입으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빨간색 옷을 입고 같이 방송해야 되겠네. 저번에 한번 또 스웨터도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제가 깜짝 처음부터 입고 할 걸 그랬다.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또 그런 난리를 쳤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 다음 소식 또 재밌는 소식을 자 이거는 내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거 하기 전에 요게 재밌어서 요 얘기를 먼저 하려고 AI 그러는데 이거 진짜 웃겨요. 정말 우리 정부가 쟤는 또 왜 저럴까요 근데 쟤네는 원래 우리가 방송을 하면 우리가 개똥은 우리 남편이 와서 치워주셨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있었나 봐요. 네.
자, 11월 29일에 AI 교과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라고 했다고 확정을 했어요. 합니다. 네. 네. 아,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결국은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인가? 거기서 지금 발표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죠, 교육부. 예. 그 반발과 우려 속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자, 국어는 빠지고 사회과학도 1년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일단 개발은 다 끝났다고 교과서 하고요. 개발은 다 끝났대요. 귀여워. 예. 너무 귀여워. 자, 국어는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고 하고요. 벌써 뭔가 이상하죠? 네, 네. 예. 초등학교 사회, 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AI 교과서가 뭐 다 무슨 교육의 혁명인 것처럼 개혁인 것처럼 엄청 앞세우고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그렇게 강행을 하더니 결국에는 지금 상당수가 빠진 거예요. 예, 국어는 아예 빠지고 그리고 과학, 중학교 과학, 초등학교 사회, 역사 이런 것들은 도입을 늦춘 것이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나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그냥 교과서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말하는 이 컴퓨터로 보여주는 그 교과서하고 AI 교과서는 뭐가 다른 거야? 응? 그게 뭐라고?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태블릿 교과서 예. 하고 AI 교과서는 뭐가 다른 거야? 아, AI 교과서는 음. 태블릿 교과서는 그냥 책을 태블릿에 옮겨놓은 거고요. 네. AI 교과서는 말 그대로 AI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질문하면 답을 해주고 음. 풀이 과정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이게 다 교육부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여기다 풀면 그걸 첨삭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해주고, 심지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 없다. AI 교과서만 있으면 된다.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그 ChatGPT 같은 기능이 그렇죠.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뉴스를 가져온 데의 핵심이에요. 아, 그런 예. 거예요? 챗GPT가 실제로 챗GPT는 아니고, 그러니까 생성형 AI라고 기내가 그러죠. 만든 예. 우리나라가 만든 생성형 AI가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벌써 불안하죠. 그런 게 챗- 실수가 많잖아. 챗GPT만 해도 애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네, 뻥을 네. 치는데 네. 이게 가능해?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미 터지고 있는 겁니다. 도입하기도 전에. 네네. 예.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까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과목들은 늦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할루미네이션이래. 일루미네이션. 할루미네이션이요? 일루미네이션은 일루미나티예요. 응. 자, 2026학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 중학교 국어, 기술, 가정은 안전히 적용 제외를 한다는데요. 그리고 202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예. 고등학교 국어, 실과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일단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떵떵 치더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 그리고 한국사, 과학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상당수 교과가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문제는 이게 원래 우려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도입하겠다고.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하겠다고 하고 도입을 발표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 안에 이게 개발이 됐다고? 그게 더 신기한 거지. 그러네. AI 교과서가.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를 내가 말해줄게요. 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이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이 된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되는 건 극소수인 거야 지금 AI 교과서 네네. 중에. 초등 3, 4학년, 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 영어, 정보 요 세 과목이 예정대로 내년에 네.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디지털 AI 교과서의 효용은 입증이 된 바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 사례가 많고 크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과몰입 등 실질적인 부작용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의 본래 목적과 효과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학습 성취도를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우려도 되고 무엇보다 이게 이제 특정 업체가 분명히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업체 겁나 돈 벌겠네.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누가 할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탐사 보도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사들이 이거 파고들만 합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교과서가. 네. 그리고 아무튼 특혜가 있을 것만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최근에 2, 3일 사이에 사고가 터졌어요 결국엔. 네네. AI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독도는 현재
분쟁 지역입니다라는 답을 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누가 물어봤을까? 또. 예, 왜냐면 예민한 걸 왜 물어보고 그래? 아유 정말. 예, 왜냐면 이게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거든 교과서에. 왜냐면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미 챗GPT나 이런 거 많이 써봤잖아요. 그런데 챗GPT나 이런 데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오류를 어떻게 너네들이 걸러낼 거야? 세계 최고 수준인 챗GPT도 하는데. 그런데 11월 28일 날, 그러니까 불과 3일 전이죠. 이 논란이 나왔어요. 그때 교육부가 뭐라고 잘라 말했냐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그런 답변은 단 하나도 AI 교과서, 우리가 만든 교과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고작 이틀이 지난 11월 30일에, 이틀도 아니죠. 하루만 11월 29일부터 물어본 걸로 나오고 있는데 곧바로 이 교과서 제작한 AI 교과서 제작한 제작사들한테 몰래 연락을 돌린 거예요. AI 교과서 수정본 검토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도 분쟁 지역 등 공통 기준을 위반하는 답변을 내놓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기네들이 언론에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분쟁 지역이라는 답변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단언을 해놓고 뒤로는 제작사에 혹시 분쟁 지역이라고 답변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웃겨. 예. 그러니까 뒤로는 호박씨 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이거 어느 언론사가 이거 알아냈어? 경향신문이 알아냈습니다. 재밌네. 예.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AI 교과서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부가 사실 인정하는 꼴이죠. 근데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공개적으로는 그런 답변 절대 안 들어가요라고 해놓고 뒤로는 제작사한테 급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AI 교과서 내년부터 도입한다며. 많은 교과가 제외되긴 했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심각한 오류를 답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AI 교과서에. 이거 이런데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뭐 굳이 AI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 태블릿 거기에 약간의 그냥 기술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태블릿은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있고 그게 정답이냐 오답이냐 그런 것만 그냥 하는 정도에 그러니까요. 그것만 하면 되지. 도대체 이걸 왜 하겠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득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업체를 파야 된다. 암만 생각해봐도 AI까지 지금 아직 기술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도 이미 태블릿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원래 죄송합니다. 아파트 공용 이거 공간을 왜 이래? 지른단 말이에요. 이거 좀 꺼주세요. 아파트를 높이도 짓지만 죄송합니다. 건물 차지하는 면적을 더 넓힌단 말이에요. 재개발. 제가 요즘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니에요. 계시는 재개발은 아니에요. 예. 박구용 교수의 유튜브를 제가 전에 예. 들었는데 이게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디지털 기기들을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네네. 굳이 교과서를 없애고 이거를 만든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거기에 핵심이 생성형 AI를 넣는 거였거든요. 교과서에다가. 그런데 생성형 AI를 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상당히 우려를 표했답니다. 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들도 생성형 AI들도 아무런 오류 없이 완전히 확인된 사실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답변해 줄 가능성이 낮다. 근데 그거를 교과서에 탑재한다?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공교육에서 생성형 AI로 활용하는 일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과학적 검증과 감수가 필요한데 이거를 왜 내년에 당장 도입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AI 우리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AI 교과서 도입한 데가 일부 있대요. 아 있대요? 일부 있는데 심지어 이거 너무 웃긴데 철회를 한 곳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해봤더니 안 돼. 오히려 안 좋아. 그래서 철회를 한 나라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도입한 나라가 있어요. 영국인가? 근데 오히려 철회를 해요. 네.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이거 굉장히 너무 성급하게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 아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교육부가 이 AI 교과서 만든 데다가 이거 독도 분쟁 지역이라고 진짜 답해요?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했어요? 검정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검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교육부가 하잖아요. 이게 네네. 내가 볼 때는 경향신문이 공문을 확인한 것 같아.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검정을 다 해놓고 수정을 계속하고 있대. 굉장히 부실한 얘기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검정도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사들이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년에 도입한다 그러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보니까 사실상 무자격 업체가 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무자격 업체가 검정 기준도 그거 자기네가 옛날에 만들었던 교과서 출판한 거 뻥쳐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완전 뉴라이트고 종이 교과서는 그런 식으로 분탕질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는 AI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도입하겠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이런 식으로 망치면 안 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아무튼 이 뭔가 사교육과의 어떤 그 유착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그죠? 뭔가 유착이 있어요. 이걸 언론사들이 보도를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부의 어떤 뭔가가 있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굳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EBS나 이런 데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교육의 이권이 가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강행하는 거는 진짜 왜냐면 한 번 도입된 정책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철회하기가 뒤로 돌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리고 원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시험하고 사실은 다 연결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BS 교재나 EBS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잘 팔리고 좋은 이유들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진짜 수능하고 연결도 되고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거를 EBS의 어떤 수익으로 잡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교육보다 훨씬 싸고 그것을 싸다기보다는 그걸로 우리가 EBS라는 그 회사를 공적인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 우리가 말하는 갑자기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그 공적인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완전히 사적인 기구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영화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물론 교과서 지금 종이 교과서도 다 검정 체제로 하지만 이게 AI 기술을 넣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드는 집필하고 출판하는 곳들은 검정 절차도 밟지만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그러니까 물론 학술 단체라고 하긴 어려운데 아무튼 전문성이 있는 다 그 교과서만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모으는 그런 회사고 AI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는 그냥 디지털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싶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 예. 자, 뭐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죠. 이 인권위 문제는 네. 다음에 또 인권위는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 그냥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뉴스는 정리하고 AI 교과서는 진짜 여러분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웃겨 진짜. 문제가 큽니다. 네. 네. 댓글들 좀 더 읽어주세요. 예, 그 업체 그 각종 정부 관련 사이트들 리뉴얼했다 다 먹통된 거 이것도 문제가 크죠 지금. 심지어 그거 보안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 그 업체들이 할 것 같다. 그렇죠. 예, 뭔가 정부 관련 사이트를 받은 그 수주받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업체들도 실력도 없는데 수주를 해줘가지고 먹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특히 우리 그 정부 그 민원24 이거 먹통된 적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접신물의 코바나 컨텐츠. 야, 참 재밌게 말도 잘 만들으셔. 예, 코바나 컨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왠지 다 거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들. 예. 계속 서울 놀러 가고 싶었다. 아니 오셔도 된다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막 열차가 하나도 없고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예.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오시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예. 아니 파업을 한다고 기차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시간표를 좀 미리 잘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일정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통통님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여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갑갑합니다 진짜.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물론 학교를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스마트 기기로 했더니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서울은 경찰들이 다 썩나 있다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